최근 제주 지역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교사의 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민원은 학교의 공식 창구로 받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의 중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현승준 씨. 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학생의 누나로부터 항의성 민원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사 1,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0%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53%는 전화번호 공개 금지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24%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로 접수하고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을 늘리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교사는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기보다 다른 연락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학교 역시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할 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법기관도 민원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공동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학기부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제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40% 정도가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부족하고 앱 오류까지 생기면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게다가 매출 확인까지 제대로 안 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 소비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는데 탐나는 전 소비 쿠폰으로 결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안 되고 탐나는 전만 되면서 혼선까지 빚었습니다. 탐나는 전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소비 쿠폰이 먼저 출금이 된 거를 확인하시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워서 좀 신뢰를 잃어버렸고. 탐나는 전만 결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매출액 적용 시점이 달랐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를 6월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탐나는 전 운영 대행사가 6월 기준 확인 없이 정기 업데이트했던 3월 시점 데이터만 적용한 겁니다. 3월 기준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서 탐나는 전 결제가 됐고 6월 기준은 30억 원을 초과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된 겁니다. 마트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던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탐나는 전 사용을 중지시켰고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묻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 하기 전에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역 화폐도 30억 미만으로 해라 닥쳐서 딱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같을 줄 알고 간 거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탐나는 전 이용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제주도. 도민들은 10명 중 4명꼴로 탐나는 전을 선택했는데 쿠폰 신청에서부터 지급은 물론 사용에서도 부족했던 준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본이 최근 태평양 전쟁 말기에 만든 옛 일본군 항공기지를 철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자며 국제연대로 전쟁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에 매각돼 철거되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옛 일본군 타이샤 기지 활주로. 유적 인근 한 도서관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변 전쟁 유적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활동가와 뜻을 함께한 이들이 마련한 겁니다. 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를 주제로 평화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에게 방치된 전쟁 유적부터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증언을 통해 그린 그림으로 전시했습니다. 戦争の姿というものを直視する、正確に知る、被害加害を超えて何が起こったのかをちゃんと見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一番大切で。 매각 결정 이후에야 진행된 활주로 조사에서는 콘크리트 평균 두께가 10cm로 50제곱미터의 사각형 포장 규격은 오차 없이 일정했습니다. 또 가운데를 높고 양옆을 낮게 높이 차를 둬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납고와 탄약고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사나 보존 계획이 없습니다. 日本の戦争遺跡というものは文化財として年代が若いもの、年代があまり経っていないので文化財としての評価をされにくいものですから調査されずに放置されているものはたくさんあります。 이런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도 나섰습니다. 주민을 초청해 방치된 전쟁 유적을 알리고 지난 전쟁에 대해 직시를 피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또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 등 해외 일본군 전쟁 유적에 대해서도 민간 차원의 연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戦争の問題というのはやっぱり一国の問題ではないですので、一番国際的な取り組みが求められること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ぜひ国際的な活動につなげ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종전 80년 만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옛 일본군 타이샤 기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을 포함한 일본군 유적 보존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올여름 들어 코로나19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호흡기 감시망을 운영한 결과 이달 들어 검사 대상 중 코로나19 검출률이 50%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주 전 조사 결과인 8%와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조사 대상 가운데 75%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증가세는 실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환기 부족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 빈번한 이동과 접촉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고원 마을이 농촌 고령화와 유휴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경지 위에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습니다. 밭 위에 발전소라 불리는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농업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고원지대 노베야마. 이곳은 해발 1,400m.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는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휴경 농지가 늘던 이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밭 위의 발전소,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경작이 중단된 3만 5천여 제곱미터의 밭 위에 높이 5m의 철제 구조물과 3,000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2,400메가와트,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私この土地が8割方うちの土地でして、で昔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石が多くてどうしても耕作ができないから
耕作放棄地になってたところをどうにか利用できないかってことで、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という形がありますということで、ザイセップさんの方からこういう事業やり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시금치 모종을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블루베리 등 다른 작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것 노베야마 영농형 태양광 주식회사, 지역 농민, 시민생협인 생활클럽 에너지 주식회사,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가 함께 설립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전력은 생활클럽을 통해 전량 판매되며 수익은 조합과 지역에 환원됩니다. 생산된 작물 역시 약속대로 생협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되고 있습니다. 노베야마 마을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재생에너지와 농업 공동체가 공존하는 선도 모델로 주목받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구조 때문입니다. やっぱりこういう、営農型太陽光発電は、しっかりとですね目指すべき地域に根ざして農業が中心となってやるんだという理念を持って、周辺の住民の方々、自治体の農業委員会あるいは、行政村長、皆さんの合意をしっかり時間をかけて取り付けたおかげで今や、非常にいろんな人に支えてもらっていて長野県をはじめ日本全体の今モデルとして評価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의 농지는 법적으로 영농 목적 외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농업과 병행을 전제로 하는 솔라 쉐어링 방식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농지 보존과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입니다. 노베야마의 성공 이후 일본 전역에서는 5,000곳 넘는 유휴 농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곳은 영농형 태양광의 참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농촌 고령화, 유휴농지 문제,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도전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말복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연일 이어진 비 소식으로 일부 지역은 기온이 조금 내려갔지만 차차 그치면서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증기가 많아서 공기는 무겁고 습하겠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실제보다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젯밤 사이 최저기온은 제주 지역 26.2도, 서귀포 27.3도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휴식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로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볕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27도, 산지 지역은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남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비양도와 우도는 32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높게 오르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 여성에게 한의학 치료비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한 뒤 자녀가 없는 제주도민 여성을 대상으로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과 약침을 병행한 2개월분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한의원은 모두 90곳인데 제주도 한의사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2호 해수욕장에서 2025 제주 해양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윈드서핑과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보드 노젓기 대회와 바람타기 대회가 열립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에는 61만 4,308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2.5%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건설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자격이 없거나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휴직 중인 피해 교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